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경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저희 복지 정책과를 비롯해서 전체 이제 저희 복지국 예산을 쭉 보니까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감액돼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시도비 감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기 전에 우선은 좀 아까 우리 국제문화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복지국도 제가 그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예결산 본회의 예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올해 2차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미리 감액을 해서 추경 때 올려주시면 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체 12건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2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8건이 감액이에요. 그 감액 중에서 12만 매칭 사업이 아닌 12만 감액을 올린 게 3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2차 추경에 이제 할 수 없는 것들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3차 추경이라도 이렇게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도 본 예산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평택시 예산이 900억 정도가 줄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다 했어도 큰 살림이다 보니까 불효불급하게 남는 것도 있고 모자르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에 있어서 이렇게 그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그래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땅한 거였었는데 그동안은 그게 잘 안 되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번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는 전 부서에서 동참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경을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추가 질문이 줄어들 수 있게 좀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기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복지국은 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인 만큼 추경에 맞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이것도 이제 국비예요. 국비인데 이제 사업량이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매칭 사업이 국비가 90이었는데 12가 80으로 변경이 되고 12가 이제 12가 3%에서 지금 이제 10%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전체 우리 국에서 얼마나 돼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일부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이제 국가도 이제 보조율이 이제 거기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하시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이 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금액은 하셔서 구체되면 정책지원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 해가지고 변경 사항이 단서로 이렇게 잘 달아주셔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2차 추경하고는 많이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설 경로당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640개에서 10개소가 줄은 630개소로 이제 추가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초에 이제 추계기를 경로당이 이제 더 많이 개소를 할 거라고. 개소할 걸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아파트도 줄고 우리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617개 정도인데 향후에 또 개소할 게 있을 거여서 이 정도 감액했고 추가로 또 더 증가가 없으면 그 마무리 시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이게 사업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라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거예요. 예, 현재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렇게 그 노인정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액 부분이 조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폭넓게 뭐 내년은 예산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조금 시 재정이 좋을 때도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55페이지도 지금 비슷해요. 변경사항 밑에 달아주셨는데 그 대상자 조정이 4,000명에서 3,000명으로 이렇게 1,000명씩이나 이게 지금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금액이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대상 노인을 이제 전년도에 추계할 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실적 신청자 집행액을 보면은 연말까지 무리 없이 됐고 해서 대상 인원을 4,000명, 3,000명인데 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예측이 정확치 않았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미리 뭐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데이터 근거 자료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신규 사업들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계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두 개만 봐도 한 4억 2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4억 2천이면은 다른 사업 하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가지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 10이지 않습니까? 국도비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노인 목욕 같은 경우에 또 전체 10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 사업이 있다면 좀 참고하셔가지고 계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자기역량개발 지원비에 대해서 이제 사업량 감소가 왜 된 거예요? 940명에서 지금 신청자가 610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300명 가까이 요거는 이제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있고 이직에다 보면 이제 퇴사, 뭐 채용, 지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역량 개발 신청자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당초에 조금 과하게 추계한 요인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좀 소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추가로 뭐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착공을 했는데요. 네. 그 착공할 때 여기 지하 매설물이 좀 있어갖고 공사를 중지하고서 설계 변경해서 지금 사업비를 사료단체에서 재초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번에 올린 거는 이제 지열 냉난방비 이제 열배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열 냉난방비를 우선 구매구자 증액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립공사비 해가지고 4억을 올리셨고요. 광급 지열 시스템이라는데 지열 시스템은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냉난방을 지열로 해서 하면은 이게 냉난방비가 절감되는 이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이라면 이제 땅에서 우리가 이제 더운 기운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맨 처음에는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반영이 안 됐었던 거예요? 아예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거를 이번에 추가를 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는 사업비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이제 사업비 했다 이게 이제 그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번 이제 설계 착공하고 계약하고 집행자는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계약을 하면 유리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가 반영률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서 있는 예산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네, 부족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원래 있던 예산에서 지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여성 보육과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93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쭉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건데 예측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준공이 아파트가 준공이 7월 예정이었다가 이게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준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저희가 12월에 오픈 예정이라서 추경에 이 설치 지원비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본 예산에 실어가지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잘 쓸 수 있고 추가로 또 들어가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래서 이런 예산들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1,336만 8천 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월동 대책비하고 보면 특별 위로금, 주 부식비 등 해가지고 이제 올리신 거예요. 근데 대상자가 조금 늘었습니까? 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이제 여기 입소하는 분들이 뭐 한 달도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6개월 있다가 나가기도 하면서 늘어나서 그거를 개성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100%로 네네.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라서 그 부족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이거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사실은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으라고 이제 배분을 줬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 시가 그거 없이도 당장 필요해가지고 설치하게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고 이 사항은 복지부나 도에다가 보고를 하셔서 다음 보고하고 국도비가 좀 내려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국도비를 꼭 달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자체에서 급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데는 우선적으로 좀 배부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면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117페이지 감액이 된 건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해서 이제 감액이 이제 1억이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좀 미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요 파악은 좀 많이 돼서 본 예산에 많이 담았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 인원이 저희가 예상치보다 적었고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배우자 이제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육교직원들이 거의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배우자 네. 직장에서 받는 거를 같이 받는 거죠. 같이 받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한 사례는 그 어떤 이제 어린이집 그 사대보험 가입하면서 그 비사무직으로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받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저기 신청 인원이 이제 예산 저희 세운 거에 비해서 많이 그러니까 적게 신청을 해서 내년 본 예산은 이분들 신청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짝수년 출생자 2년에 한 분들만 번씩. 하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대상자는 홀짝으로 2년에 네, 한 번씩 되는 거고 네. 사업은 계속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미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수요 파악은 했는데 수요 파악할 당시에는 신청을 하셨다가 실제로는 또 여기 검진을 안 받는 경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반 네.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체 800명에서 한 100명 정도라면 모르지만 지금 800명대에서 487명만 신청을 했다는 거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당장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어떤 1년, 2년 이렇게 계획을 갖고 데이터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사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보조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인구수가 지금 계속 느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 중에서도 하나인데 이런 데이터가 정확히 없으면 늘어나는 인구에 있어서 계속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은 모자르고 그다음에 나가야 될 돈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평택시 전체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지난번 2차 추경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담아주시고 단서로 밑에 쭉 달아주시니까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잘 진행되고 있는 우리 상임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뭐 증감의 이유를 그랬고 21페이지 보면 그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이제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지급이 이제 현재는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이거 만약에 올리실 때는 이제 우리 2명으로 감가상각해서 오늘은 내년에는 어쨌든 2명 정도 계산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서 전입이 올 수도 있고 올 해서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해산 장제 급여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는 국도비 보조일 변경으로 인해서 좀 인상된 거 시비가 올라가긴 했는데 현재까지 해산하고 장제하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아무래도 저희는 장제비가 훨씬 많습니다. 많죠. 네. 해산율은 좀 해산비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한두 명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출산율이 저조한데 해산율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여기에서도 또 그것도 함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35페이지 초중 고교생 신입생 입학 준비금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원이 증감해서 전출입도 있고 그래서 증감.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을 세운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지급해야 될 대상자들이 늘고 그리고 전출입도 많다 보니까 신규로
추가로 지급될 대상자들이 늘어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저 신규 수급자는 저기 자꾸 증가하고 있고 전입자들은 전입하는 날짜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두는? 그렇진 않고요. 거기 이제 이게 저희가 시 자체 사업이라서 이제 그 지자체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이제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받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뭐 재정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전입을 해도 그 시에서 받은 그 경력이 있으면은 저희는 지급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45페이지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시설 기초생계수급자에서 인원이 415명인데 여기는 노인시설 56개소에 있는 인원이 전부 다 지급을 받으시는 건가요? 거기 이제 시설 입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6개소에 총 입소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415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예요. 수급자. 여기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 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이제 생계수급을 사회복지과에서 받다가 네. 이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시비가 좀 오른 게 그 보조금 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특별 1호금은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밑에 보면은 부식비 밑에 특별 1호금 50만 원씩 곱하기 415명인데 이건 혹시 명절 특별 의료금 명절 명절 때 일호금이죠? 네,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경로당은 2023년도에 이제는 새 신규 경로당이 몇 개 됐었잖아요. 24년도에 추가로 경로당 신규 경로당 계획은 얼마나 되죠? 경로당은 이제 매년 저희가 그 전세 경로당 한 곳하고 매입 경로당하고 매년 6억씩 세우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세입 추계봐서 일단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2개 정도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해 갖고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 생기고 있는데 이제 고덕이나 이런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서 한 10개소 이상 늘어날 거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본 길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 말고요. 오래된 아파트에 경로당 시설이 없는 데는 어떻게 만약에 경로당을 원하신다면 어르신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기준이 저희는 옛날에는 이제 마을회관을 용도 변경해서 이제 그 경로 노유사실로 해줬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아파트나 토지 비용이 비싸다니까 매입 경로당이나 전세 경로당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 자체 내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힘들 수 있다는 거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에 이제 경로당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아파트에. 그 옛날 구축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 그것도 이제 저희가 매입이라든가 전세라든가 이제 그 같은 통이면 그런 조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게 된다라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장애인회관 운영에서 보면은 밑에 노화로 지붕이나 벽돌 이런 파손으로 인해서 이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이 장애인회관 같은 거나 모든 복지센터나 이런 거나 다 똑같겠지만 미리미리 이거는 초에는 갑작스럽게 이런 사고로 인해나 아니면은 그런 거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미리미리 다 관리 점검이나 이런 걸 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건 방법은 없을까요? 미리미리 저희가 이제 직영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빠릿빠릿 예측이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장애인의 회관이나 외배 위탁준 시설은 우리가 이제 소요량도 파악했는데 당초에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여름철에 이제 옥상에 특히 누수가 생기니까 조치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득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붕이나 이게 벽면, 벽돌 파손으로 인해서 누수가 됐으면 이게 금액이 조금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네.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그럼 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